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웠던 종목들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핫스탁 세 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리비안입니다. 자금이 많이 필요하긴 한가 봅니다.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선순위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안 입장에서는 소형 전기차 출시를 좀 앞당기기 위한 투자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나마 지금 테슬라 이외에요.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관심을 받는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수많은 다른 것도 있었지만 니콜라 같은 거 처음 있었지만 상당히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그쵸. 많은 분들은 아마 당황스러운 결과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그 핫한 자동차로 분류되면서 고가차를 노리고 있는 루시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마존에서 투자를 받은 걸로 유명해졌고요. 나름 이제 그 트럭류라든가 밴류 같은 거가 이미 이제 출고를 좀 시작했고 하는 것들이죠. 바로 그게 리비안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그나마 상당히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쵸. 다만 네. 이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상당 기간 있어야지 흑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마음가짐을 좀 편안하게 가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갑자기 급등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숫자입니다. 숫자가 이제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아직 은퇴하신 분은 배당을 계속 주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실 거고. 보통 기업은 이제 흑자가 나는 기업은 이익 규모입니다. 그래서 PR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리비안이나 루시드 이런 것들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매출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죠. 생산 대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가 이제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표는요 상장 이래 6번 동안의 실적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과 빨간색 표시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다 적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오른쪽 이제 두 개가 매출입니다. 매출의 전망치와 실제 매출의 발표치인데요. 이번을 포함해서 6번 중에 4번이 매출 못 맞췄습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그만큼 자동차 회사의 매출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 생산 및 출하 대수거든요. 출하 대수가 나오면 이제 당연히 매출은 잡히는 건데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무슨 반도체가 부족했건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했건 인플레이션 됐건 간에 여하튼 못 맞춘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것이 지금까지인데 향후 전망들 어떠냐? 향후 전망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는 그림을 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이거는 2023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네. 그리고 2024년 두 번째 위에 겁니다. 2025년째 전망치가 계속해서 어떻게 바뀌어왔냐는 겁니다. 이것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오늘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오늘 12억에 13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뉴스입니다. 뉴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매출도 잘 일어나고 있고 이거 채권을 발행한 거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질 수 있다. 그렇다면 좋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엄청난 큰 기업이 잘 나가고 있는데 채권을 발행해서 조금 더 하겠다. 이러면 좋을 수 있죠. 나쁜 게 절대 아니죠. 빚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네.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보여준 적이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비안과 루시드가 필요한 거는 신뢰도다. 신뢰도가 회복돼야 되겠고 신뢰도 회복은 아까 보여드렸던 매출 전망을 맞춰야 됩니다. 한두 번 맞추기 시작하면 또 나름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월가의 시각은 냉랭하다라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평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리비안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은요. 델타항공입니다. 항공사 M&A 쉽게 되는 게 아니지 간밤의 약세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좀 돋보이는 섹터, 업종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항공주의 주가가 강했는데요. 법무부에서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근데 델타항공 꼽아주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델타항공이나 무슨 유나이티드 항공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네네네. 것들이 최근에 다 52조 최고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요 요인이 있죠. 법무부에서 항공사 간의 인수합병을 좀 반대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뉴스였고 분명히 계기가 된 거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항공 뿐만 아니라 여행 업종에 대한 시각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에버코어가 오늘 40달러에서 47달러로 델타 항공의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얘뿐만이 아닙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요. 지금 BNP 파리바에서 중립에서는 매수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7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 기반에는 역시 전 세계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지금 반영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올해 2019년이 가장 강력한 전 세계 여행 수요가 됐을 텐데요. 아마 올해도 2019년 전 세계 여행 업종의 매출이나 이런 여행객 수는 그때보다 안 갑니다, 지금. 그때보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 표는 세계 관광기구라고 UN 산하의 UNWTO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정기적으로 자신들의 회원사를 통해서 패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 1월 달에 했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여행객이 어떻게 좋아질 거냐를 물어본 겁니다. 좋아진다가 53%. 훨씬 좋아진다가 19%가 되면서 이 합의 보면 72% 정도 되죠.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올해 상당히 좋아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안 좋다진 사람도 7%, 아주 안 좋아진 사람 8%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긍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의 바탕을 두면 여전히 여행 업종이 좀 살아나겠거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앞선 코너에서 소위 루이비통 그런 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는 중국의 관광객, 단체 관광객이 아직 허가가 안 떨어져 있는데 이제 곧 떨어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 안 오지만 해외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럼 루비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비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튼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항공업종을 굳이 좋아하신다 그러면 항공사를 하나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Z라는 ETF가 있어요. 그 Z는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다 모아 있는 ETF입니다. 이름도 그냥 Z 비행기에 ZS가 들어가니까 네네.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이럴 때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국내 항공주도 좋고 국내 화장품, 국내 호텔 이런 거 좋지만 여러분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글로벌리 생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다 아우르는 이런 항공사도 포함하고 여행할 어떤 플랫폼, 호텔 이런 거 포함하는 것이 어웨이라는 ETF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항공과 여행에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ETF, 제츠, 그리고 어웨이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스탁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하스탁은 딕스 스포팅 굿즈입니다. 오운환 열풍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이 정말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급등한 종목 하나만 꼽자면 또 이 종목이 가장 핫한 주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CEO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제 고객들이 스포츠용품을 필수품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뭔가 행태가 좀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전망도 계속 유지될까요? 맞습니다. 그 딕스 스포츠 구스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네. 업체가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라떼 시절에는요. 동네마다 스포츠용품 한꺼번에 파는 곳들이 꽤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브랜드별로 있거나 굳이 이런 거 가시려고 그러면 제가 아는 한은 그 잠실 야구장 밑에 이런 데 이런 게 좀 가끔 있지만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구 배트를 사러 가면 어디서 사겠냐 그러면 당황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을 사시거나 그런 데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파는 곳이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양말부터 스포츠 고글 그리고 스키, 스노우보드, 옷 다 파는 거죠. 이게 모든 걸 다 파는 곳이 딕스 스포츠 구스라는 그런 브랜드가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딕스 스포츠 구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당 이익과 매출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치도 상당히 높여서 발표. 기존 예상 대비 그리고 월가 예상 대비 10% 정도 높게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가 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많이 팔렸냐 그런 걸 중요하셔야 되는데요. 스포츠 의류, 스포츠 의류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이제 단체 운동들은 미국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팀 스포츠 제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체복도 맞추고 이런 거 아니고 어디서 맞추고 이런 데서 맞춘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나이키나 호카 같은 스포츠 신발 이런 것들. 그리고 등산화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얘기가 들어갑니다. CEO 로렌 호바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 행동에 지금 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팬데믹 이전 대비요. 많은 사람들이 피트니스나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운동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스포츠나 의류가 우리 규정사람보다 임의소비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꼭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어떤 제품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 실적 전망을 가이드선에서 높인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딕스 스포츠 구스 말씀드렸고요. 참고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데커사우트 호카란 브랜드 어그란 걸 갖고 있는 것도 오늘 사상치 효과를 다시 한번 근처에 갔다 왔다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스포츠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수요가 늘어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확인해 볼 시간이죠. 이항영의 인사이트,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꾸준한 주식이 최고의 주식이다. 이럴 때 또 정말 꾸준한 게 최고죠, 진짜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꾸준하면 이제 뭔가 좀 천천히 갈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지겨운 주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boring stock, 따분한 주식이라는 그런 군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미국에서 그 왕왕 쓰는 말이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젊으신 분들이서 급등하는 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 코너나 이런 데 보더라도 급등주 코너 이런 게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급등주 이런 거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미국은 갖고 가진 주식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급등할 수 있죠. 급등주를 노리기 시작하는 순간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안 나고 적자 회사 5년 10년 걸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꾸준히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가 있겠죠. 매출, 이익, 배당이 꾸준하게 인상하고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그 MSCI 월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1,5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주식도 들어가고 1,500개 대형주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요.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4년, 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올라간 주식은 달랑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캐나다 회사가 되겠고요. 2개는 미국 회사인데요. 하나 첫 번째 말씀드린 프로그레시브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내 자동차와 주택보험 기업인데요. 그 기간 동안 10년 동안 824% 올랐거든요. S&P 500 237%, 연평균 24% 올라가서 꾸준함의 승리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시는 분은 많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트랜스다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운행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이죠. 트랜스다인 그룹도 같은 기간 동안 900%, 연평균 25%가 올라간 정말 대단한 기업이 되겠고요. 이거를 보시면 매출과 주당 이익의 그림 보시면 꾸준하게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고 저 핑크색은 예상치인데요. 네네. 앞으로 2년 동안에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또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캐나다 회사는 캐나다의 편의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엘리멘테이션, 쿠시타드라는 약간 어려운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정말 저게 돈이 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매 10년 올라간 전 세계 1,500개 중에 달랑 3개 있는 기업이다. 여러분들 좀 꾸준한 주식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꾸준히 또 말씀해 주신 게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IT 쪽, 빅테크 쪽에 관심을 가지실 때도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오늘 또 그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출과 이익,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는 주식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항영 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